네, 안녕하십니까. 깡스클럽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유지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전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는 상승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 강한 상승을 이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키 맞추기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소폭 둔화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외인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지면서 가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외국인 중심의 흐름이라는 부분은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보면서 지나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전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 자체로는 2,550이라는 자리대 올라타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은 12조.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지난주 화요일부터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12조가 작은 거래대금은 아닌데 여전히 이제 규모 자체가 조금은 둔화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외인들이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매도세가 여전히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다만 금융투자를 중심한 프로그램에서는 매도 규모가 소폭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다음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1,500계약 가까운 매수를 했고 누적 순매수가 이제 4만 계약이 넘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롤오버 펌할 경우는 거의 5만 9천 계약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선물에서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다만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장 마감 무렵에 소폭 약세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0.13%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3거래 연속 상승을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면서 이제 810선까지 다시 올라왔고 거래 대금이 13조 5천억 정도로 거래소보다 좀 더 많은 거래 대금이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외인들이 이제 코스닥에서도 매수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약 1,400억 정도 매수를 했다 되고요. 기관 역시도 9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나타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3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7개월 연속으로 금리 동결을 했다는데 오히려 금리 동결한 부분이 중국의 경기가 그만큼 많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가전 하향 정책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뭐 하향 정책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비주 강세가 이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 역시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매수를 했다가 됩니다.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가 출발하기 전에 미 선물 자체가 먼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이제 미 행정부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 일부를 올해 말로 종료를 하겠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전날에 미 연준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 재무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의견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1월 달 중순 정도 되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실제로 미 연준의 방향은 거의 변동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임기 마지막 무렵에 좀 안 좋은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증시 같은 경우 0.75에서 0.4%라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코로나 확산이 지속이 된다 이 부분은 동일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캘리포니아라든지 일부 정부 주정부들이 추가적으로 야간 통행 금지 등의 경기 봉쇄 경제 봉쇄에 대해서 더 나타낸다 부분이 우려를 나타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소폭 약세하라 나타났다는데 실질적으로 전체가 약세인데 이거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방어주 성향이다라고 할 수 있는 통신이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쪽에서가 좀 더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약세 하락 나타났다 됩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 소폭 상승해서 23.7 정도로 마감되었고요. 유가도 역시 소폭 상승해서 42불선까지 올라왔다 되죠.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는 강보합 마감, 그리고 달러 인덱스라든지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주간 기준으로 보도록 하죠. 지난 한 주 동안에 미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0.22%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앞전에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에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소폭의 하락 조정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소폭의 강보합 조정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여전히 넘어가지 못한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 자리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장주 대형 ETF 쪽인데, 성장주 대형 ETF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는 한 0.35% 정도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으로 볼 때는 상가 패턴이 되기도 하고 상승 직가삼각형 패턴이 되기도 하는데, 우선은 지금 자리대가 두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는 돌파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숨고르기 하고 그 이후에 돌파가 가능하다, 이런 차트가 되는 케이스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상단 자리 때는 넘어가기보다는 아직은 저항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S&P 지수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역시 신고가를 이제 지지난주에 보이고, 지난주도 역시 숨고르기 정도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과정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뭐 주간 기준으로 0.77% 하락했다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돌파 이후에 숨고르기 지지 테스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가 목요일 날이 미증시가 휴장이고, 금요일 같은 경우가 오전장만 열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증시가 이번 주에 강하게 가기보다는 한 주 정도 더 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치주 ETF인데, 가치주 ETF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대 있죠.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0.4%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가치냐 성장이냐 둘 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항을 받는 이 자리대가 앞전에 2019년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에 강세되었던 그 라인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라인대를 저항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부분을 동일한데, 추세 자체를 넘어가고 나서 숨고르기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한 주 정도 숨고르기 더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강세를 띄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도록 하죠. 금요일날 국내 증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장에서 시총 최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자체가 나타나지 못했답니다.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시총 상위군들이 강세에 뛰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우선 시장에서 언택트가 아니라 이제 온택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온택트라고 하는 이제 경기 관련된 쪽에서 소비 관련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는데,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카지노, 의료 이런 쪽에서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되고요. 그다음 조선 역시도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하락이 컸던 만큼 반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된 게 있었고, 그 외적으로 시총 최상위가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 외적인 시총 상위는 전반적으로 보합 또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바로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우선 외국인들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매수를 굉장히 강하게 했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를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외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되었다 그런데, 뭐 중국 왕이 부장이 뭐 내한을 한다 뭐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현재 바닥권에 있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코로나 백신에 따른 어느 정도 이 현재 코로나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은 그때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여전히 외인들 매수 강하게 들어왔다 됩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뭐 LG 생활건강 같은 화장품도 들어오고 LG 스페도 들어오긴 했지만, 실제로 나머지 쪽은 대부분이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가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의 매수란 부분이 맨 처음에는 시총 상위 대형을 들어왔다가 그 다음 쪽에 있는 대형을 들어왔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코스닥에 있는 대형까지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매수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를 했고요.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같은 완성차,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 같은 은행, 그 통신까지 해가지고 역시 시총 상위 대부분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규모 자체는 앞전에 매수한 거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간인데, 기간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샀다 된 것이 이제 세트로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 외적으로 롯데케미칼, 최근 들어서 화학 같은 경우가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진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한데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 외적으로 이제 LG이노텍 그리고 NC소프트, 호텔신라 이런 쪽으로 들어오겠는데 사실 규모 자체 역시 크지 않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 대해서가 좀 더 들어온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도 쪽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를 중심으로 매도했다 그러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와 모비스, 네이버, LG화학, 삼성전기 이런 손에서 전반적인 시총 상위군 역시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외국인들이 1조 정도 매수를 했다 되죠. 그래서 앞전에 외국인들이 2조 정도 매수를 하고 2조 이상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지난주는 1조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수량 규모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가고는 있지만 규모 자체로 볼 때는 어느 정도 둔화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면에 기관에서가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온 케이스였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 매도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투신과 보험, 연기금 전체적인 기관에서 매도세가 출하가 되었다 되면서 외국인은 샀지만 기관에서는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앞전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란 부분이 없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가 기관에서 매수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기관에서 소폭 매수를 하고 외인들이 4,100원 정도 매수하면서 코스닥이 동반 매수를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다음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인들의 매수세는 그대로 이어진 모습을 나타내줬다 되죠. 다만 규모는 역시 소폭 둔화가 되었다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업종별 등락이 좀 빠졌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이제 흐름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시장에서 특정 업종이 강세떴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했다. 이 정도가 된 거고 앞전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많이 보여줬었던 철강이라든지 은행 쪽이 소폭 둔화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글로벌 주식형 펀드 동향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9월 달부터 조금씩 들어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펀드 자금 자체가 이머징 국가 쪽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가파르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미 대선이 종료되면서 미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가파르게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증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 증시와 신흥시장 모두 다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선진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자금의 유입이 나타났다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흥시장 같은 경우인데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계속해서 매도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팔고 나서는 횡보세를 보여줬다 되죠. 그리고 나서 가파르게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올 초에 비해서는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펀드 자금 자체는 유출이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지만 이 부분이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높다. 그러니까 펀드 시장 자체로도 자금 유입이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어디서 주로 많이 들었냐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 그러니까 신흥시장이 단순하게 아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그 외점 쪽도 상당히 많은데 시장에서는 아시아 중심의 시장에서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로 외국인이 들어온 자금이나 대만 시장 같은 경우에서 들어온 자금이랑 거의 비슷하다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신흥시장 쪽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앞으로 바이든이 당선이 됐고 이에 따라서 대통령 할 때 앞전에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높다는 것과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는 국가들이 우선은 더 강한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적인 부분인데 이 밸류를 볼 때 국내 증시가 지금 이제 지수로 2,500이 넘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비싸다라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비싸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시장에서 항상 실적이 나오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1년 동안의 전망을 하게 되는데 그 전망을 하게 될 때 미국에서도 이번에 어닝 시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굉장히 높았듯이 국내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코로나 백신이 어느 정도 임상 실험을 했고 긴급 승인도 받아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이란 부분이 향후 코로나 시대에 따른 영향을 제한시킬 거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12개월 포워드 퍼인데 12개월 앞을 볼 때, 퍼로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19.5%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다 되면서 22.4% 정도 나타난다 됩니다. 근데 유럽이 17.3% 그리고 일본이 18.5%고 아시아 같은 경우가 16.7% 되면서 실제로 이제 남미 같은 경우 가장 낮은 케이스인데 15.1% 정도로 전반적으로 볼 때 예전의 평균보다는 높은 상태를 보여준다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 같은 경우 얼마냐라고 할 때 국내 증시 자체가 지난 5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항상 다른 나라 증시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았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현재는 국내 같은 경우가 12.6%좀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그런 수준을 보여준다 되고요. 중국이라든지 그 외적인 대만이라든지 다른 쪽을 보게 되면 17%에서 18%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증시가 다른 증시를 비교할 때는 여전히 싸다가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퍼가 나타나냐면 실제로 3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으니까 그 3분기 실적을 가지고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이 높아진 만큼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렇게 높지 않은 케이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EPS 증가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올해 초 대비해서 EPS가 증가를 했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연초에 실적 전망하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고 근데 코로나에서 떨어졌는데 의외로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연초의 실적보다 더 높아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흥국이라든지 글로벌 전체는 여전히 선행 EPS 같은 경우가 감소를 보이는 데 반해서 국내 같은 경우 8% 정도의 증가를 한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밸류의 상승을 오히려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도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 내년에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 안에 종식을 된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경우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가 약 순이익이 한 22% 정도 증가를 한다 되는 거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가 28.8% 정도 증가를 한다 되고 국내 같은 경우가 약 44%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전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밸류상으로 볼 때는 국내 증시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실제로는 현실적인 부분과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괴리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괴리가 보통 연말 연초에는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는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고 실적이 3분기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에서 걸들되지는 않는데 나중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실제와 괴리가 벌어지는 상태가 벌어지는데 그때는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밸류가 비싸니까 지수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오히려 현재 보유를 하거나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기본 마디폭이 2,550에서 2,600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대를 어느 정도 올라왔다 되죠. 그러면은 현재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를 중심으로 할 때 2018년 2월달 고가를 만들었을 때가 2,607포인트니까 여기까지 약 한 2%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가 이번 주 나와도 할 말이 없고 이번 주 쉬었다 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는 2,550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격을 좁히는 과정까지는 나타내줬지만 아직까지 여기서 또 올라가게 되면 이격이 다시금 벌어지기 때문에 좀 더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고 올라갔다가 쉬었다 간다 이것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본 마디 1차는 찍었다가 되는데 여기서 시장에서 N자형 상승으로 가게 될 경우 이때가 관건이 되는데 N자형 상승이라는 부분은 앞전에 국내 시장이 여태까지 움직였던 박스권이 이 라인대가 된 거고 바닥을 한번 이탈했다가 회복 지지를 밟고 1차 상승을 강하게 했을 때 이때가 약 19% 정도 상승했다 그러는데 이때만큼 1차 조정 상승 이 N자형이 나오게 될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폭이 더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목요일날 휴장이고 그 다음에
뭐 바로 금요일 날은 오전장만 열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경제적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가 바로 강세에 뛰어도 역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쉬었다 가도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강세를 바로 연결시킨다 하더라도 역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3%대 정도 보여주면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거래소 대형 쪽에서의 강세가 더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어느 정도는 이제 소외를 받는 그런 국면에서 반대되는 케이스가 지난주에 좀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증가세를 보인다라는 부분은 이 라인대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900에서 911선 이 사이대를 올라가게 되면 역시 2018년도에 고가 라인대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 라인대를 넘어갈 거냐 아니면 한 번 정도 실어 갈 거냐 이 정도의 차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 우선은 미증시가 목요일과 금요일 날 휴장과 오전장만 열린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미국에서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소비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의 현산물이 적극적인 매수가 지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는 둔화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기관에서가 아직까지 매수적인 부분에서 나타나지 못한다 그러는데 기관에서의 매수가 유입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주고 순고르기를 해주고 매수가 좀 둔화됐을 때 개인이 가파르게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기관에서의 매수가 들어오느냐 이게 더 시장의 안전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게 연말까지 기본 목표치의 하단 자리는 올라왔다 되죠. 그리고 2600까지 실제로는 2% 정도 남아있다 그러는데 한 차례 쉬었다 가도 좋은 그림인 건 동일합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밴드를 조금 넓게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830선을 한번 내려올 수 있고 반대로 강세를 띌 때는 895선 갈 수가 있다 됩니다. 즉 코스피와 키 맞추기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신용 물량이라든지 주 매물대에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코스닥은 양쪽을 다 열어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은 여전히 자동차, IT, 산업재, 철강, 배당투자은행 이쪽은 다 동일한데 이쪽에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제가 업종에서 하나씩 빼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주 현황 보도록 하죠. 우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난주 수익 마지노선 이 가격대가 지켜지는 모습을 목요일과 금요일날 보여주면서 6.58% 정도 수익이 나타난 상태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강하게 많이 올라가다가 한 차례 조정을 좀 세게 보이긴 했지만 수익 마지노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어저께 금요일날 반등이 나면서 한 14% 정도. 그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마지노선은 올려놨죠. 그 상태에서 4% 정도 수익이고, 그다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손실해서 이제 딱 매수가 전후 나타내졌다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현대차라든지 현대위아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가 소폭의 약세 손실로 전환되었고, 그다음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매수가 밴드가 45,000에서 46,700원이었었는데 아침에 출발이 이거 위에서 출발했다가 뭐 장중에 45,000원대까지 왔다가 결국 마감은 46,350원에 끝났는데 매수가 최상단 자리 46,700원을 매수가 기준으로 잡을 때 소폭의 손실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매수가 밴드를 잘 설정을 해드리고 매수가 밴드에 오지 않으면 매수가 안 됐다는 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매수가 밴드 안에서 매매를 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특별한 이벤트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종목별 업종별로 이슈에 따라서 약간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프로그램 매도 쪽에서가 많이 출하됐기 때문에 베이시스 높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의외로 상당히 좀 강한 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최소한 시장에서 그냥 조정받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